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오즈모 포켓4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또 기다린 이유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루머들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다리다 지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스펙부터 확인을 해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은 오즈모 포켓4입니다. 무게는 이전 모델보다 약간 더 무거워진 190.5g이고요. 사이즈도 약간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전의 액세서리는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지만 기존의 포켓3와는 다른 신형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도 14스탑으로 조금 더 넓어졌고요. 조리개는 2.0으로 고정이고 화각도 20mm로 이전의 포켓3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저조도에서는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슬로우 모션에서는 최대 4K 240프레임으로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07기가의 내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서 메모리 카드 없이도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추가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컬러 모드에서 10비트 디로그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DJI 제품 중에서 최상위급인 매빅 시리즈만 지원하던 코덱이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도 상위급 제품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1545mAh로 이전의 제품보다도 약간 더 커진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추가로 편의 기능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액티브 트랙 7.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최신형 RS 시리즈 짐벌에서 지원하는 제스처 제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뷰티파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소니 카메라의 소프트 스킨 효과와 비슷한 피부 보정 효과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로 필름톤에 6가지 룩이 들어가면서 후보정 없이도 영상에 느낌 있는 여러가지 룩들을 입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방수 방지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봤는데 뭔가 기대에 부응하는 부분도 있고 좀 실망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카메라, 이미지 센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조금 더 좋아졌을 것 같았는데 그런 거는 크게 없다라고 느끼셨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을 개봉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오즈모 포켓4 크리에이터 콤보고요. 제품 개봉하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보면 요거는 그냥 기본형 파우치예요. 이게 이제 단품만 구매했을 때도 들어가 있는 파우치고 요게 카메라만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제품 개봉하면 요 파우치는 이전에 포켓3 거랑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품 구성 한번 살펴보면 기본 이제 오즈모 포켓4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울 때 쓰는 미니 삼각대죠. 삼각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밑에 어댑터, 여기에 이제 꽂을 수 있도록 하는 1.4분의 1인치 나사홀이 들어가 있는 요 나사홀 어댑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조명이죠. 요거는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이제 포고핀으로 되어 있어서 요 뒤쪽에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광각 렌즈, 이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스트랩, 여기에 옆에 할 수 있는 핸드 스트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이크 2가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 3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는 한 개만 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제품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 여기 오즈모 포켓3고 포켓4죠. 분리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 요 부분이죠. 요게 이제 짐벌을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건데 예전에 포켓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홀더가 있었는데 얘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포켓4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요거 빼실 때는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딱 넣고 자석식으로 딱 붙어요.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밑에 걸릴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잠겨지고, 뺄 때는 짐벌을 잡고 이렇게 딱 빼시면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빼면 요 둘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포켓4가 조금 더 키가 커요. 요쪽 부분을 보시면 약간 더 키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사이즈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동일하고, 이전에 필터 같은 경우에도 얘가 지금 제가 포켓3에 사용하던 필터인데 요 필터도 빼서 장착을 하면 그대로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장착이 됩니다. 실제로 카메라 사이즈는 똑같기 때문에 필터라든지 광각렌즈는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사이즈 실제로 이렇게 동일해요. 그런데 얘는 700니트, 오즈모 포켓3 같은 경우에는 7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켓4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1000니트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포켓3는 원래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이렇게 아예 오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포켓4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개가 덮개가 달려 있죠. 요거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SD 카드를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메모리를 107기가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제품이 시작이 되는데 부팅이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 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여기 버튼이죠. 버튼이 포켓3는 없고 포켓4는 여기 기본 버튼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누르시면 기본 이렇게 이제 짐벌이 회전하도록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확대, 한번 누르면 2배 줌, 한번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두 번 딱딱 누르면 4배 줌으로 바뀝니다. 딱딱 누르면 다시 2배 줌으로 가고 1배 줌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도 약간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스타일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약간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고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냥 손이 좀 파지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고, 녹화 버튼, 렉 버튼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 DJI라고 있던 로고가 오즈모로 이렇게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DJI라는 마크는 여기 앞쪽에서는 볼 수 없고요. 뒤쪽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 여기에 이제 외형이 조금 바뀌었죠. 이게 빗살 무늬처럼 되어 있었는데 뒤쪽에 무늬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두께가 포켓4가 약간 더 두꺼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글씨 때문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요 두께랑 비교했을 때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워져서 약간 이제 그 외형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호환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켓4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콤보에도 이번에 이제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전에 사용하던 보조 배터리 핸들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켓3에 사용하던 건데 이것도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면 그대로 딱 맞습니다. 옆에 폭은 똑같기 때문에 잡히는 건 똑같은데 요 폭이 약간 좀 느낌이 달라서 이렇게 좀 이질감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뭐 조립은 되고 사용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 배터리 이제 사제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것들도 이전에 그냥 사용하시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그립감이 약간 좀 이질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벌 요 위쪽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여기 이제 포켓3 거는 이렇게 꽂으면 요 부분이 안 들어가요. 아래쪽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고요. 원래 여기가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켓3 거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집은 이렇게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콤보 말고 단품 같은 경우에는 포켓4 기본 들어가 있고, 여기 짐벌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확장 그립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 파우치 요렇게만 딱 들어가 있는 게 단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마이크 호환에 대한 부분인데, 마이크 호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이게 설정에 들어가서 마이크 연결을, 무선 마이크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 가능합니다. 4채널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마이크가 4개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마이크가 4개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는 기존과 동일하게 2개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한 마이크 연결됐죠. 마이크가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마이크 2를 하든 마이크 미니를 하든 마이크 3를 하든 추후에 출시되는 다른 모델을 하든지 간에 두 개만 연결이 되고 4채널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것들에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사운드가 4채널까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지 마이크가 4개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이크는 2개까지만 연결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짐벌 모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포켓 3랑 동일합니다. 팔로우 모드, 틸트 잠금, FPV 모드 있고 FPV2 모드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사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면 틸트 잠금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쪽에 뒤에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요거를 밝게 어둡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색깔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야간에 내가 뭐 브이로그처럼 찍을 때 내 얼굴을 촬영할 때는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가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신형으로 나온 이런 부분은 있다. 그리고 각도 조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살펴봤을 때 사실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부분이 비슷하고 약간만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외형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고 배터리 조금 더 용량 커졌고 그래서 사용 시간이 늘었고 몇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있는데 이건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미지 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크게 많이 좋아진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화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둘의 주간 화질부터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왼쪽이 오즈모 포켓 4고요. 오른쪽이 오즈모 포켓 3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10피트 D로그로 촬영을 해서 색 보정을 한 상태고요. 오른쪽은 D로그 M으로 촬영을 해서 색 보정을 했습니다. 색온도라든지는 동일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설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포켓4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죠. 지금 나무 안쪽에 그림자들을 보시더라도 조금 더 포켓3는 어둡게 표현이 되고 포켓4 같은 경우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나무의 배경들이나 이런 쪽이 색상이 살아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아지면서 조금 더 화질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느낌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두운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지금 나무 그림자 쪽은 포켓4가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고 포켓3가 약간 더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영상이죠.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두운 쪽 그림자 쪽이 싹 보이면 이런 부분에서 약간 더 표현력이 포켓3가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켓4가 이런 부분에 표현력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풍경을 볼 때는 큰 의미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림자가 진 쪽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포켓3가 어두운 쪽들이 약간 더 뭉그러지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꽃이 좀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펴 있어서 제가 비춰봤는데 이게 꽃도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안부가 약간 좀 도드라져 보이니까 색상이 약간 좀 더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색상을 봤을 때 포켓3보다는 포켓4의 색상이 실사 색깔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제 놀이터 구조물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느낌이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안쪽, 지금 구조물 안쪽에 보시면 포켓3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분감이 조금 덜한데 포켓4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쪽도 구분감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조금 더 잘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 때문에 그래요. 약간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 같은 경우에도 구분감이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체적인 느낌은 포켓3보다는 포켓4가 조금 더 밝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인이 느꼈을 때 그냥 화질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비슷한데요?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14스탑으로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명암이 확실히 좀 구분감이 더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포켓3 자체가 워낙이 화질이 좋았고 1인치 이미지 센서라는 놈이 이제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에 액션6와 비슷하게 색감이 약간 노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색온도 관련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T 디로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후보정을 하는 전문적인 사용자들에게는 색보정의 관용도가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촬영의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색보정을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는 6가지 필름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 톤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 NC, 파스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레트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촬영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주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촬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조도 촬영인데요. 실제로 이번에는 아예 야간 촬영이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왜 여기서 촬영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조도 촬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별로 어둡지가 않은 것 같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두운 환경인데 포켓3나 포켓4가 워낙이 촬영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촬영한 나노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액션캠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인데 포켓이 저조도 촬영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선명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전반적으로 포켓3보다는 포켓4가 이게 디테일이 좀 살아 있습니다. 제일 어두운 쪽으로 제가 한번 비춰볼게요. 일부러 차량 하부 쪽으로 좀 제가 갔는데, 요렇게 가면 포켓3는 바퀴가 안 보이죠. 근데 포켓4는 바퀴도 보이고 그 앞쪽이랑도 다 보입니다. 이게 요런 쪽에서 구분감이 확실히 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게 쭉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예 포켓3는 차의 형체가 안 보이는데 포켓4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게 아래쪽에 묻은 이제 뭐 때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잘 보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전반적으로 둘 다 야간 촬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포켓3보다는 포켓4가 조금 더 구분감이 좋고 선예도가 확실히 좋다, 이런 부분이 잘 보인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죠. 이게 포켓4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4스탑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더 좀 이렇게 구분감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포켓3라는 놈도 워낙이 야간 촬영이 좋았습니다. 저조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막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조도 촬영에서는 포켓4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다, 그리고 선예도라 이런 선명도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조도 촬영을 왜 이렇게 야간으로 아예 밖에서 촬영을 안 하고 이렇게 촬영을 했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을 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야간에는 사실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짐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고스트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액션캠처럼 완전 야간에 고스트 현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얼마나 어두울 때 조금 더 잘 표현하는가, 그런 부분으로 좀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요. 아예 야간 이럴 때는 우리가 촬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실제로 이 정도만 해도 저조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켓3에서
포켓 4로 넘어가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액션캠이나 아니면 미러리스랑은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이제 성별로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제 DJI에서 많이 피드백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떠냐 하면 사용하기 좀 더 편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막 색 보정을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그냥 편하게 툭툭 촬영을 해서 짧게 끊어서 SNS에 올린다거나 이런 용도로 더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색깔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일반 보통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섯 가지 룩들이 있으니까 그런 룩들을 입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들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 사용자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액티브 트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트래킹이 굉장히 쉽게 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짐벌에만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제스처로 해서 따라오게 한다든지 조금 멀리 놓고 나의 얼굴을 찾아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게 1인 크리에이터들, 내가 멀리서 놓고 나 혼자 촬영을 할 때 나를 좀 팔로우하게 하려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손 제스처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전문가들보다는 흔히 말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훨씬 더 좋아할 만한 기능들이 추가가 많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켓4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하드웨어 덕후들은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 그런 이제 편의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켓3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4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전 모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변경을 한다 하시면 포켓4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품의 구매는 영상 하단에 링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저희 지니어스몰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혜택이 큰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